네, 안녕하세요. 갱스타입니다. 자, 10월 1주차 주간 시황 분석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이슈 살펴볼게요. 이번 주 뭐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약간 있었는데, 이번 주 주식시장 상당히 많이 급락했습니다. 급락의 원인,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증시 불안감이 많이 조성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많이 흔들렸죠. 미국 증시도 지금 지난 목요일 급락하더니 금요일 날 저희 주말에도 또 많이 하락했으나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도 주식시장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자, 이것이 국채 금리 급등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국이 이제 미국산 원유에 대해서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미중 간 무역 전쟁 이슈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데, 무역뿐만이 아니고 외교나 안보 갈등도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미국산 원유 수입 전면 중단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자,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7일 북한을 방문합니다. 자, 북한 방문해서 종전선언과 비핵화 관련된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방북 이후로 뭐 일본이나 한국, 그 다음에 중국까지 방문하는 일정도 함께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 좀 실질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조금 긍정적인 소식, 미국과 캐나다의 나프타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요 이슈 한번 살펴보면, 자, 이번 주였죠. 중국의 국경절 연휴로 이번 주 중국 증시는 모두 시장을 했는데,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 수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보따리상 짐을 전수조사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지난 목요일이었나요?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뭐 급락하기도 했고요. 자, 중국 국경절 연휴에도 이제 한국을 찾는 유커들이 별로 없고 보따리상들만 있는 정도다라고 해서 최근에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상승하는 듯 하더니 급락을 좀 맞은 그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시즌이 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분기 사상 최대 실적 발표했고요.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 발표하면서 좀 하락하던 주가가 일부 뭐 반등은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냥 버텼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LG전자도 뭐 실적 잘 나오고 하는데 대형주들 뭐 대기업들 실적은 여전히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인데, 증시는 뭐 실적과는 별개로 그닥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 역시 주가는 실적에 의해서만 가진 않는다. 뭐 수급이나 여러 가지 대내외 환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적만 가지고 간다면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더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증시 어렵히는 이유 중에 하나 국제 유가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마감은 한 74달러대로 마감했는데 사상 최고치 2014년도 이후로 사상 최고치 지금 갱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그러면서 국채 금리 오르고 유가 오르고 그다음 강달러, 이번 주 원달러 환율 1130원까지 올라갔는데 뭐 환율 오르고 계속해서 지금 국내 증시에는 어려운 소식들 많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국내 주식시장 이번 주 움직임 보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10월 3일 개천절로 휴장하면서 4거래일만 거래가 진행됐는데, 자, 4거래일 동안 코스피 같은 경우는 3.2% 76포인트 하락하면서 한 3.2% 하락했고요. 자, 코스닥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습니다. 6% 가까이, 하루 평균 뭐 1.5% 가까이씩 매일매일 급락했기 때문에 이번 주 주식시장은 뭐 코스피 3%, 코스닥 6% 내외로 상당히 어려운 장 이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주 매매하시는 분들 다들 힘들었을 텐데 다음 주 보시면은 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날로 휴장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4거래일만 매매 진행되고요. 자, 10월 11일 옵션 만기일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 앞두고 지금 증시가 계속해서 급락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지금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는 게, 금요일날 국내 증시 마치고 나서 미국장 같은 경우가 또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뭐 나스닥 같은 경우 1% 이상 빠졌고요. 장중에 거의 2% 가까이 빠졌다가 좀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자, 미국 증시가 상당히 약했고요. 특히 국내 시총 상위 차지하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연관해서 같이 움직이는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한 2%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국내 증시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보이고요. 자, 옵션 만기일 목요일 날 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세 번째 3거래일째 다음 주에 있는데, 자, 옵션 만기일 뭐 전후로 해서 시장이 좀 반등하는 움직임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조금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상당히 어려웠는데 주식시장 차트 뭐 어디까지 내려왔는지 간단히 보고, 자, 국제유가 차트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주봉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로 봤을 때, 자, 이번 주 장대 음봉 출현했습니다. 장대 음봉 출현했는데, 여기 저 121선, 주봉상 121선 지난번에도 급락했을 때 고개를 지지해 줬는데, 잠시 이탈했다가 다시 거기서 말아 올리는 모습 보여줬는데, 자, 이번 주도 121선까지는 지켜줬습니다. 다음 주에 뭐 여기 붕괴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만 일단은 121선을 지지해주는 모습 두 차례 연속으로 보여줬고요. 자, 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전 고점을 살짝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자, 지금 이 라인을 저항이 있는 이 라인을 돌파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나 했는데, 자, 여러 악재들로 인해서 결국에 급락을 했습니다. 전 저점인 2220선 정도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내려오면서 2250까지 내려갔었고요. 자, 요거를 제가 조금 길게 보고 최근에 하락장이라는 것은 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요거를 살짝 길게 봐서 저는 시장을 지금 하락하는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점을 연결한 라인, 네,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라인 나고요. 자, 고점을 연결했을 때, 자, 이번에 거의 뭐 딱 고점 정도 근처까지 갔다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자, 요렇게 고점을 낮추고, 네, 저점을 낮추는 지금 요런 장세가 계속해서 장기간 오래 들어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2200선, 만약에 이게 맞는다면 2200선 이탈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한 3% 정도 좀 이상 내려가면 뭐 2200선을 깰 수 있을 텐데, 자, 요것도 좀 염두를 해두자. 그리고 만약에 요게 주가가 내려오면서 요런 라인에 맞는다면 여기서는 강력한 매수 시점이 되지 않을까. 뭐 여기까지 안 내려온다면 더 좋겠지만 최근 하락장에서는 어느 정도 아래쪽도 좀 열어놓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식으로 제 관점,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개인적인 관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코스닥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주봉 뭐 장대 음봉 나왔죠, 이번에. 6%짜리 장대 음봉 나왔는데, 자, 전 저점 요 자리 있습니다. 전에 전 저점 돌파했던 자리, 자, 요 자리죠. 요 자리 740대. 자, 요 정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최근에 뭐 코스닥 같은 변동성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750 이탈하는 거 뭐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한 3% 정도 남아 있는데, 자, 코스피도 한 3%, 코스닥도 한 3% 정도 더 열어두면, 자, 여기서 바닥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와준다면 뭐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지금 함부로 매수에 손이 잘 안 갈 것입니다. 매수하기가 지금 쉽지가 않은 상당히 어려운 무서운 장세 열리고 있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는 2200 이탈, 자, 2100 한 80선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750 이탈 요 정도 라인, 지지받을 수 있는 라인까지 내려온다면 여기는 한번 강력하게 좀 매수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저도 주식 올해 매매하면서 제 개인적인 견해 말씀드린 거니까, 자, 이 내용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고 매매 같이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자, 국제유가 보기 전에 요 차트 한번 볼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0년물 국채 금리와 관련된 내용인데, 최근 보시면 계속해서 금리 상승하면서 올라가고 있다. 자, 이런 내용이고요. 정확하게 뭐 이게 32라는 것이 정확하게 국채 금리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investing.com 같은 데서 좀 확인해 보시면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지금 76.9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76.9달러까지 이번 주에 올라갔었는데, 뭐 75달러 돌파하고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상승 하락 반복하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것 확인되고 있고요. 자, 지금 여기 2014년도 한 11월쯤에 국제유가 급락하면서 이탈했던 자리까지 올려놨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이고요. 80달러, 90달러까지도 서서히 올라갈지 모르는데, 뭐 유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소비가 는다는 것도 있겠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내수가 살지 않는 상황에서 물가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유가 상승 같은 경우도 관점에 따라 뭐 여러 관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국내 증시를 또 발목 잡을 수 있는 한 가지 원인이 된다. 자, 시장에서는 변동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구간 내에서 움직일 때 시장이 좀 안정적인데, 최근에 금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달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가도 그렇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에 좀 불안감이 계속 가득하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일단 걱정이 좀 있습니다. 자, 금요일 미국장 하락했기 때문에 월요일 국내 증시도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데, 자, 옵션 만기를 네, 기점으로 해서, 목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로는 좀 다시 반등장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저도 매매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정도 조금 하락했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라인들, 지지 라인들에서 자, 옵션 만기 이후로 강하게 반등을 한다면 저는 여기서 한번 매매를 잘 해볼 계획이고요.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와준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최근에는 시장이 이렇게 매수를 하기에도 상당히 좀 어려운, 타이밍 잡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하락을 했다가 자, 정확한 매수 시점을 주고 가준다면 오히려 더 수익을 올리기가, 매매하기가 좀 더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까지는 시장을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해 볼 계획이 있고요. 자, 바닥이 확인되는 대로 거기서 한번 매수해서 또 개인적으로 매매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자동 매매뿐만이 아니고 수동으로도 계속 매매 진행하고 있고요. 자동 매매 방송과 프로그램 개발해서 방송 진행하고 있고, 그 외에도 수동으로 또 시장 분석하면서 매매 진행하고 있고요. 자, 시장 분석, 섹터 분석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추후에 출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다음 주 옵션 만기 앞두고 있어서 시장 변동성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정리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고 또 다음 주 방송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